네, 안녕하세요. KMATV 허연주입니다. 제 옆에는요. 최재혁입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수도권이 지금 위기입니다. 수도권에서 산발적인 집단 감염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될까요? 수도권의 산발적 소규모 네. 집단 감염, 이태원 이후에 음. 학원, 그다음에 물류센터, 그다음에 돌잔치 그 연회장, 맞아요. 거기서 택배 회사, 그리고 콜센터 잠깐 갔다가 네. 지금은 이제 뭐 개척교회 이렇게 막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각각의 연결고리도 정확하지 않아요. 네. 감염 고리,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음. 불분명한 경우가 지금 거의 뭐 대다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네. 아닐까요? 자, 그걸 보고 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네. 지금까지 거의 5달 동안 이 코로나19에 대한 감염 관리 어떻게 했냐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역할조사관 딱 투입해서 접촉자 빨리 찾아요. 쫙 찾고 검사하세요. 맞아요. 검사하고 그래서 추가적인 전파를 막아가는 그런 과정이었잖아요. 굉장히 효과적이고 네. 그 과정을 신속하게 하면 할수록 추가적인 전파를 막을 수 있고 끌 수 있죠. 잔불을 끌 수 있었어요. 네. 지금처럼 네. 불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모르는 여기서 툭 튀어나오고 저기서 툭 튀어나오고 여기 툭 튀어나오는 거를 이제는 잔불 끌어다니기만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네. 사전 예방관리, 사전 감시 체계 또 그게 뭘까요? 필요한 겁니다. 이제는 방침이 바뀌어야 되고 방역 당국의 모델이 이제 바뀔 때가 됐어요. 뭐 수도권 예를 들면요. 네. 수도권 지역에 서울 지역, 경기 지역, 인천 지역, 서울에는 지자체별로 지금 감염 위험이 어디가 제일 높습니다. 어디가 낮습니다. 학교가 좀 높고요. 어느 사업장이 좀 높고요. 여기는 굉장히 지금 당장 터질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뭔가 표본 감시, 표본 경보 체계가 있으면 좋겠죠. 네. 그럼 모니터링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전수를 다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표본 감시 체계고요. 지금 뭐 총선 거쳤지만 여론조사할 때 전국적으로 표본 여론조사에서 지역별 정당 선호도 다 조사하잖아요. 맞아요. 10,000명, 20,000명만 잘 해도 판단 다 할 수 있어요. 예측 네. 다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지역사회에 얼마나 감염 위험이 높은지 그리고 얼마나 이런 감염 위험이 바로 현실화될 수 있는지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표본 감시 체계를 빨리 도입해서 네. 이런 부분에 사전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 부분이 첫 번째. 자, 두 번째. 그러면 사전 관리를 누가 하는 거냐? 그렇죠. 질본이 해야 되네요. 라고 물어보면 땡. 아, 질본은 기준을 제시하고 스탠다드를 만들고 매뉴얼을 만드는 데고요. 네. 질병관리본부가 사업장 관리하고 학교 관리하나요? 학교는 교육청이 해야 되고요.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해야 되고요. 다중이용시설에 얘기하는 클럽이나 이런 부분은 환경부가 해야 되고 지자체가 해야 돼요. 관련 지자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쿠팡 예를 들어볼까요? 쿠팡의 그 조직 내 회사 내 보건관리자, 안전관리자 이미 전담 인원이 있어요. 그렇죠. 쿠팡이 잘 관리하기 위해 하는지 들여다보고 잘했네 못했네 체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해당 지방노동청의 근로감독관이 담당자로 딱 지정돼 있어요. 네. 이 사람들 잘하는지 못하는지 보려고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정책국장이 이 모든 걸 통솔하고 지침도 만들어내요. 코로나19 대응 지침 질본이 만든 거를 네. 사업장 코로나19 대응 지침으로 다시 만들어서 노동부가 만들어서 노동부가 산하에 다 뿌리고 이걸 사업장에 돌리고 사업장에서 다 관리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괜찮아야 될 텐데. 그렇죠.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이번에도 쿠팡이 발생했을 때 모든 책임과 관리는 질본이 해야 되는 것처럼 다 질본이 브리핑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통상 관리하고 관리는 고용노동부가 하고 그렇죠. 사업장의 보건관리자가 해야 되는데 왜 고용노동부는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 대응 사태에서 한 번도 목소리를 내거나 언론에 나오거나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얘기한 적이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없습니다. 네. 없죠. 항상 질본의 얘기를 들었었죠, 저희는. 이태원 클럽 같은 경우도 환경이 문제되고 그 관리도 당연히 환경부가 해요. 코로나19 지침 그 체크리스트 갖고 와서 관리도 하고 통상 관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왜 그런 게 안 보이고 왜 그게 대해 얘기를 안 할까요? 바뀌어야 되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표본 감시 체계 도입을 통해서 사전 예방 관리를 하겠다라는 것을 적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요. 잔불 끌어다니는 이 역학조사만 의존하지 않고 이걸 하겠다고 1,000명을 해야 되고요. 그 대신에 이런 시스템, 사전 표본 감시 체계에 의한 통상 관리, 사전 예방 관리에 대한 거는 이제는 고용노동부, 환경부, 지자체, 필요하다면 소방방재청, 또 뭐 교육부는 교육부가 이제 적극적으로 현재 하고 계신 통상 관리 시스템에 소관부처 내에서 하고 있는 해당 사업장에 이제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좀 해주세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당 소관부서는 책임감을 갖고 하셔야 되겠죠. 네. 사실은 그동안에 좀 이런 걸 기피하고 한다는 것 있었죠. 자체가 사업장에 발생 고용을 책임져야 될 것 같으니까 좀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실버원 뒤에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소관 부서들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장기전을 이제 우리가 가야 되니까 음. 장기전을 준비하는 교회에서는 이런 상시 관리 체계를 해야 되는 부분을 빨리 도입해서 네. 잔불 끄지 말고 근본적인 불을 끌읍시다. 네. 수도권의 이 산발적인 소규모 감염을 막기 위해선 일단 질본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라 이제 소관 부처 좀 역할 분담을 제대로 확실히 하고 그 책임을 다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